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50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3-2-4-1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점유율을 중시하는 지공 전개를 선호합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아래 팀은 창의적인 중원 운영과 측면 돌파를 통한 공격 전개에 중점을 둡니다. 핵심 미드필더 케빈 데 브라이너는 경기 조율과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그의 가동 여부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도쿠와 사비뉴의 기복이 심하고 중앙 공격수 홀란드가 상대의 수비에 집중 견제를 받으며 고립되는 경우가 잦아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비적으로는 핵심 수비수 루벤 디아스가 부상에서 복귀하며 라인을 안정화했으나 균도안의 체력 저하와 중원의 강도 부족은 여전히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 루이스의 징계로 인해 후방 밸런스 유지가 어려워졌고 역습 대처에 대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적 문제는 강팀을 상대할 때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4-3 포메이션을 주로 운영하며 공격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전개를 시도합니다. 그의 넓은 시야와 정교한 패스는 유나이티드의 공격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가르나초와 레시포드의 폼 저하, 지르크지의 비효율적인 마무리 능력은 팀의 공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가 촘촘하게 배치되면 득점 기회를 창출하기 어려운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수비에서는 마르티네즈와 더 리우트가 수비 라인을 구성하고 있지만 두 선수 모두 라인 컨트롤과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롱볼과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자주 흔들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강팀과의 맞대결에서는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할 위험이 큽니다. 이번 맨체스터 더비는 두 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아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데 브라이너와 홀란드의 호흡이 살아난다면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만 후방 불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해 상대 수비의 빈틈을 노릴 것입니다. 경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양 팀 모두 공격력은 강력하나 수비적 불안이 뚜렷해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적으로 치열한 접전 끝에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며 추천 결과는 무승부와 오버입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며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아스타나와의 경기에서 주요 선수들을 로테이션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팀의 두터운 스쿼드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코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중원 장악과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파머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창의적인 패스와 연계 플레이로 첼시의 공격을 이끕니다. 측면에서는 마두에케와 산초가 활발한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폭을 넓히며 상대 수비를 압박합니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적극적인 전진 패스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며 최전방의 잭슨은 날카로운 침투로 득점을 노립니다. 이러한 조합은 역습뿐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바디아실과 코릴, 쿠쿠레아로 구성된 백스리 라인이 조직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카이세도는 중원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높은 수비 가담과 강력한 태클로 수비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후방 안정감은 상대의 역습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브렌트포드는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카운터어택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뉴캐슬전에서는 배후 침투와 날카로운 역습이 돋보였으며 티아고의 침착한 연계 플레이가 공격 전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윙백으로 나서는 루이스 포터와 은베모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대 측면 수비를 괴롭힙니다. 다만 중원의 옌센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공수 연결고리가 약해진 점은 브렌트포드의 주요 약점입니다. 뇌르고르와 야르몰류크가 수비적인 면에서는 제 몫을 하고 있으나 전방으로의 빠른 전환과 정교한 패스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수비는 피노, 콜린스, 반덴 베르로 구성된 백스리가 강한 피지컬과 공중볼 장악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첼시는 중원의 강력한 압박과 유기적인 공격 전개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렌트포드는 날카로운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반격을 시도하겠으나 중원에서의 패스 공급 부족과 창의적인 전개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두 팀 모두 안정적이지만 브렌트포드의 역습 대처 능력은 첼시의 다양한 공격 루트 앞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첼시가 전반적인 경기력 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며 피지컬적 제약과 견고한 수비 대결을 고려할 때 대량 득점보다는 한 골 차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 결과는 첼시 승리와 언더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사우샘프턴은 이번 시즌 4-4-2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디블링을 중심으로 빠른 역습 전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핵심은 페르난데스의 패스 능력을 통해 암스트롱과 아처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공격 전개가 답답했고 중원의 창의력 부족과 전진 패스의 부정확성이 드러났습니다. 측면에서는 크로스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자주 나타나며 중앙에서는 세밀한 패스 연결이 부족해 득점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부상 여파가 심각합니다. 주전 골키퍼 램즈데일과 바주누가 모두 전력에서 이탈한 가운데 중앙 수비의 베드나렛과 스티븐스마저 결장하며 하워드와 벨리스가 급히 조합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조직적인 수비 운영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미숙함이 나타나며 상대의 공중볼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존슨과 손흥민을 중심으로 측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솔랑키는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득점 기회를 모두 노리며 공격 전개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레인저스전에서는 상대 수비 블록에 막혀 세밀한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 득점 기회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중원에서는 메디슨의 경기력이 들쑥날쑥하고 벤탄쿠르의 징계로 인해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이 부족해졌습니다. 측면 공격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중앙에서의 전개가 단조롭게 변하며 상대가 쉽게 수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하며 비카리오, 로메로, 반더벤 등 주요 자원의 부재가 큰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드라구신과 그레이가 임시로 수비 라인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들은 경험 부족과 라인 조율 문제로 수비의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역습에 취약하고 공중볼 처리에서도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우샘프턴이 깊게 내려앉아 수비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샘프턴은 역습을 노리겠지만 공격 전개의 단조로움과 패스 미스가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으나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깨뜨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나 대량 득점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추천 결과는 토트넘 승과 언더이며 한 골 차 접전이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공격적인 전술로 상대를 압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중심에는 야말, 올모, 하피냐가 있으며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창의적인 플레이는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주요 무기입니다.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는 화려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다수의 득점을 기록했으나 수비 밸런스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원에서는 페드리가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하며 레반도프스키는 중앙에서 연계 플레이와 득점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페드리와 대용의 조합은 압박 회피와 볼점 위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만 역습 대응 시 수비 지원이 다소 미흡해 위험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쿠바르시와 마르티네즈가 중심을 이루며 측면 풀백인 발대와 칸셀루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비 뒷공간이 종종 열리며 상대의 빠른 역습에 노출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중원의 수비 가담과 풀백들의 균형 잡힌 위치 선정이 필수적입니다. 레가네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역습 위주의 경기를 운영하며 시세와 오스카르, 가르시아가 주요 공격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소시에다드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공격 전개는 이선 자원들의 개인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보다는 순간적인 돌파와 슈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데 라푸엔테는 전방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잦아 공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측면 크로스와 중거리 슈팅 외에는 뚜렷한 공격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로시어의 부상 결장으로 수비 라인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앙 수비진의 위치 선정 실수가 반복되며 상대에게 찬스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대량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가네스는 바르셀로나의 빠른 템포와 압박에 고전할 것으로 보이며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레가네스가 역습을 노리겠지만 수비적 불안과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효율성 부족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며 다득점 경기가 유력합니다. 추천으로는 바르셀로나 승리와 오버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